여러분,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주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 뭔지 아세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5 교육 기본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퇴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수치가 워낙 강력해서 많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서요. 오늘 대기자 브리핑에서는 중고등은 학교를, 대학생들은 대학을 떠나는 현상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학교에서 말썽 부리다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 저도 그런 생각을 오랜 기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라떼의 생각입니다. 요즘 자퇴의 특징은요,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 스스로 자퇴를 선택하고 또는 부모가 권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개별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신호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이 브리핑에서는요, 왜 자퇴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과 파급 효과, 그리고 부모님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지점까지 짚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5년 4월 기준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요, 약 555만 명, 1년 새에 13만 명 이상 줄었어요. 20년 연속 학령 인구가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2.1%로 2002년 이후에 최고치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출생아 수가 줄어서 학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학교 안에 있던 학생들조차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교 학업 중단율이요, 5년 연속 오름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초등은 0.7%, 중등은 0.8%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에 가까워질수록 학교 이탈이 커진다는 방증인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 지역별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곳,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곳에서 일반고 자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강남 3구에서는요, 일반고 자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한 학년이 300명이라면 평균 6명에서 8명 정도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죠. 한 학교에서 학년별로 적지 않은 수가 학교를 떠나는 것은요, 단지 한두 해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입지 구조와 평가 방식의 변화, 그리고 학교의 매력과 역할에 대한 회의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익혀지고 있죠. 최근 수능 응시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약 2만 2천 명, 전년 대비 11.2%가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고1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다음에 수능에 올인한 학생이 그만큼 많아졌는데요. 올해 수능에 지원한 N수생은요, 18만 2천여 명. 이는 단순히 재수생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요, 고등학교와 대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고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략적 탈출구를 권장하는 듯한 그 구조가 되어버린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수능 성적만으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정시라는 대입 시스템에 올인하는 학생들은요, 계속해서 물론 있었죠.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자퇴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요, 가장 굵직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평가입니다. 올해 고1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요. 상위권 구간이 넓어지면서 1등급을 놓치면 상위권 대학이 어렵다, 이런 불안감, 걱정들이 굉장히 커졌죠. 한 과목에서 2등급이 나오면 회복이 어렵다는 그런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신과 수행평가를 챙기면서 학교 활동까지 병행하는 대신에 차라리 학교를 떠나서 검정고시로 최소한의 학력을 확보한 채 수능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검정고시 출신의 수능 응시자는요, 최근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고등학생이 수행평가와 학교 활동과 수능 사이에서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느낀 경우에 자퇴를 통해서 수능에 올인하는 그런 루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른 시기에 심지어 고1 때 혹은 고등학교 입학 자체를 건너뛰고 곧장 재수종합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요즘 왕왕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재수종합학원에서는 자퇴생을 위한 그런 검정고시 준비와 수능 준비를 함께 해주는 패키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그런 곳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제도의 엇박자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철학은요, 선택과 성장입니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르고 성취를 쌓자는 취지죠. 그런데 내신이 상대평가로 남아있고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와 교원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요, 선택이 때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과목의 다양성이 오히려 불안의 목록이 되어버린 셈이죠. 여기에서 성취율 미달 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지면서 학습 결손이 있던 학생에게는요,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죠. 나는 못하는 학생이라는 자기 낙인감을 버티기보다는 떠나는 게 낫겠다, 이런 심리요. 이것은 단지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존감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상위권 학생들도요, 더 잘하는 소수의 내신 잘 받는 학생과의 경쟁이 버거워서 학교를 떠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학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공교육 학교 교실에 침체된 분위기,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아도 많이 예상하고요. 느껴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학교폭력 시민 건수가 증가한다든지 안전 문제로 현장 체험이나 학교 행사가 줄어드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으면서 교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까지 더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장점들이 많이 옅어지고 있어요. 학교에 남아야 할 이유보다 입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수능 중심으로 재분배하는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이런 큰 굵직한 입시 변화들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면서요, 학생들은 이에 맞춰서 입시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구조, 제도의 엇박자, 학교 문화의 악화까지 겹치면서 자퇴는 더 이상 몇몇 학생들의 특이한 결정이 아니라요,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인 선택으로 다가가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도 있으실 겁니다. 정시가 길이라면 그 길로 뛰어가는 게 뭐 나쁜 건가요? 이렇게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학을 향한 경로는요, 다양해야 하고 검정고시나 N수라는 길도요, 법적으로 보장돼 마땅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런 자퇴가 러시가 되는 현실을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자퇴가 전략이 되었을 때 학교가 잃는 것들이죠. 지식 전달을 넘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라든지 협력하고 충돌하면서 배우는 심의성, 실패해서 회복하는 이 정서적 근력들, 이런 것들은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선택이 누구에게 더 쉬운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은 우려의 목소리로 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같은 제도는 무엇을 나타내는 신호일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같은 쪽으로 몰린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자퇴에 대한 메시지는요, 특정 학생이나 가정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음으로 듣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요, 바로 대학인데요. 이제 대학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대학도 자퇴가 아주 심각합니다. 4년제 대학 중도 이탈자는요, 최근 1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지방권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취업난 속에서 더 나은 간판을 얻기 위해서 반수나 편입이나 의학 계열로 재도전하는 거, 전공과 적성이 불일치하는 거, 학업을 중단하고 유예하는 것들이 뒤섞여 있죠. 최근 들어서 나타난 특징은요,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도 탈락자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스카이 대학 중도 탈락자가 2,481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 16.7%까지 크게 늘었어요. 서울대는 올해 상반기만 100명 정도가 중도 포기를 했는데요, 연간 서울대에서만 500명대 중도 탈락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대와 자연계의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미뤄놓고 봤을 때 서울대 다니다가 그만두고 의대로 향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한번 다시 뛰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혹은 지금 이 선택으로 원하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그 불안감이 대학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졸업유예를 통해서 학적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흐름까지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현상들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이 종착점이 아니라 더 나은 티켓을 위한 제2 입시가 시작되는 곳이 됐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안한 신호일 거예요. 우리 애도 그렇게 해야 할까? 언제 멈춰야 할까? 제 주변에서도요, 이런 상담 요청을 저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이후에는요, 관련 조언을 구하는 강연 요청까지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퇴나 중도 이탈, 이런 문제는요, 결과를 먼저 놓고 찬반부터 정하지 말고요, 아이의 이유부터 들어주십사. 대화부터 열어달라고 말이죠. 학교에서 가장 힘든 게 뭐야? 언제였어? 내가 원하는 공부는 뭐야? 시간표와 과제는 어떻게 짜야 할까? 학교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이죠. 되도록 스스로 적어보도록 권유해보세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게 돕는 것은요,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두 번째, 자퇴나 검정고시 N수라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한다면요, 출구뿐만 아니라 일상의 루틴 먼저 설계해보세요. 학습적인 루틴이나 점검, 피드백이 없이 학교를 떠난다면요, 많은 아이들이 더 단단해지지 못한 채 흔들릴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담임선생님과의 끈이라든지 과목 선생님과의 연결, 혹은 멘토라든지 한 명은 반드시 곁에 꼭 두세요. 학교를 떠나는 선택이 학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뜻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무겁지만 어렵게 자퇴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단순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경고를 놓치면 바로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퇴 자체를 두려워하자는 게 아니라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퇴는요, 개인의 선택이자 사회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이 구독자님들께 그 신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육대 기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